우리 이제 그 오차에 대한 역전파라는 건데요. 너무 어렵게 이제 이 부분을 이해해야 나중에 이제 뉴럴 네트워크에 관련되어 있는 딥러닝, 그러니까 뉴런을 이용한 딥러닝에 이제 이걸 적용할 수 있는데 그건 뭐 너무 좀 더 복잡하니까 여기서는 조금 이렇게 좀 심플리피케이션, 그러니까 심플리파이드 되어 있는 거, 좀 간략화되어 있는 그런 정도의 오차 역전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계산 그래프라는 게 있어요. 이런 용어가 나오는데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 용어가 나오는데 이 계산 그래프를 쓰면은 동그라미 하나랑 그다음에 이런 선이 있어요. 동그라미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선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 동그라미에선 뭘 하냐면은 이제 이 안에선 동그라미는 이제 연산을 해요. 뭐 곱하기를 할 수도 있고 미분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적분을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게 이제 흘러가는 선을 이제 이 엣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를 때 요거는 이제 노드라고 부르고요. 요거는 이제 엣지라고 이제 저희가 부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프를 우리가 계산 그래프라고 해요. 여기는 이제 노드에는 이제 컴퓨테이셔널, 컴퓨팅 하는 거, 연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요건 이제 데이터의 플로우를 얘기를 하거든요. 데이터의 플로우,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냐, 디렉션 오브 데이터 플로우가 되겠죠. 디렉션 오브 데이터 플로우가 되겠죠. 요건 캘큘레이션 되면 컴퓨테이션이 되든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하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산 그래프라고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이제 노드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엣지라고 이제 하는 것들이고 이제 요 노드 안에는 이제 계산에 관련된 이렇게 변수를 정의하거나 또 이제 이 변수를 더하기 하는 요런 그래프를 우리가 계산 그래프라고 합니다. 계산 그래프를 하면 장점이 많아요. 뭐냐면은 일단 시각적으로 어디서 데이터가 흘러왔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어떻게 흘러왔고 그 다음에 다 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계산하고자 하는 노드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눈을 빡 뜨고선 왜? 그러면은 내가 흘러 들어온 그 데이터를 가지고 계산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흘러나갈지 아주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집중해서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효과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전체 그림을 통해 가지고 전체 계산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순 방향이 있어요. 쭉 계산되어 있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되어 있는 방향에 역으로 그 오차가 생겨났었을 때 역으로 이거 그 역방향으로 맨 출력부터 다시 거꾸로 그 오차에 대한 영향들을 그 말한 노드에 계산하는데 영향을 다 하나씩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소적으로 그 내가 원하는 그 관심 있는 그 영역에 대해서만 내가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그 충분히 이해가 되겠다 이렇게 그 부분만 열심히 보면 되겠다.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계산 그래프에 사용하는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역전파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전파는 이제 오른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고 이제 backward propagation은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인데 순전파는 동그라미 써 있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스칼라 값이 있든지 뭐 여기서 사실은 이제 이런 그림들은 이제 사실 이 그림은 이제 매트릭스예요. 행렬이고요. 이건 이제 벡터인데 보통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면 이제 행렬하고 벡터를 곱해서 y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z는 y에서 b를 뺐네. 바이어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바이어스를 뺐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순전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 역전파. 오차의 역전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에 정의되어 있는 식에서 어떤 값을 구한다고 하면 그 값이 이제 정의가 되어 있겠죠. 그 계산식을 알면. 근데 우리가 계산식을 모르는 상황에서 그 계산식을 알아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러면 내가 어떤 계산식을 통해서 이런 입력이 들어오면 이런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값은 딴 값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x 더하기 y는 뭐 z라고 했어요. 이걸 내가 미리 알고 있는 계산식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있고 또 y가 이렇게 있는데 노드에 들어와서 z가 정의가 돼서 x 플러스 y 이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x가 3이 들어오고 y가 5가 들어오면 이건 8이 나와야 돼. 원래 내가 구한 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근데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식은 7이 나온 거예요. 이게 이제 실제로 내가 얻은 숫자. 다시 말씀드려 볼게요. 우리가 인공지능에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고 지도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입력하고 출력을 주는 거예요. x3, y5 이렇게 준 거예요. 그거 준 건데 그 다음에 결과도 줘요. 7. 이렇게 했었을 때 x랑 y랑의 관계를 한번 구해봐라. 물론 한 쌍이 아니겠죠. 3, 5, 7, 2, 3, 5, 6, 3, 8, 9 막 이렇게 막 여러 개를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아내야 될 거는 x랑 y를 적절하게 만들어 더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뭘 말씀드리고자 이게 정확하게 설명했냐면 내가 원래 추정해내가지고 만든 식으로는 x 더하기 y인데 그럼 8이 나와야 되는데 7이 나왔으니까 이건 실제의 값이고 이건 내가 계산한 값이잖아요. 그러면 실제의 값하고 계산한 값, 내가 알아내고 싶어하는 계산식을 통해서 나온 값에 오차가 있어요. 그 오차가 여기선 1이에요. 그 오차를 줄여나갈 수 있도록 야,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내가 지금 8 나왔는데 에이 너 아까 나한테 y는 x 플러스 y였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틀린 거야. 이거 틀린 거야. 고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으면 단계를 쭉 타고 올라가겠죠. 여기 지금 그냥 x, y만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사실 없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뭘 할 거냐면은 내가 추정해 놓은, 내가 상상해, 계산, 이런 식을 통해서 이 결과가 나올 거야 라고 하는 그 결과값하고 정말로 나한테 실제로 관측돼 가지고 들어온 값, 그러니까 다시 입력으로 준 출력값하고의 차이를 우리가 차이를 계속 줄여나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7이 나왔다고 했는데 8이 7 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 전 단계에서 너 틀렸어. 나 7 나와야 되는데 8 나왔어. 나 7 나와야 되는데 8 나왔어. 그 얘기를 모든 노드들한테 다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어떤 얘기를 해줄 거냐는 거예요. 그 얘기가 오차를 줄여라. 오차를 줄여서 나가라. 그때 하는 얘기가 이제 오차를 줄이려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낸 게 이제 미분이에요. 이제 오차를 줄여나가는 방법론으로 미분값을 구해서 이제 거기에 반영을 해 나가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런 노드들 출력값부터 맨 상단에 있는 입력에 있는 모든 값까지 계속해서 끝에서 출력부터 입력까지를 한번 쫙 훑어가지고 다 업데이트한 거, 다 모든 노드에 다 반영시킨 그 주기를 우리가 에포크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에포크가 많으면 많을수록 계속해서 다시 업데이트 또 바꿔내고 했을 거냐. 근데 문제는 에포크가 너무 많으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의 에포크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나중에 딥러닝에 있는 가중치하고 바이어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업데이트 시킬 건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 나가는 거죠. 실제로 딥러닝을 하게 될 때는 결국에는 오차를 줄여가려고 하는 건데 오차를 줄이려고 모든 노드들한테 어떤 정보들을 얘기를 해준다. 무슨 말을 해줄까?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세요.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해줄 수 없으니 그 뜻이 어떻게 됩니까? 미분값을 내가 줄 테니 미분값을 기존에 있는 거에서 빼가지고 줄여주는 방향으로 가서 값을 내가 구해내라. 이제 최적에 있는 오차가 최소로 나오는 어떤 가중치나 바이어스로 마무리 값을 만들어내라. 추정해내라. 이런 게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에서 학습을 한다는 말은 이건 거죠. 여러 다양한 데이터들을 주면서 오차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중치와 바이어스의 최종적인 값을 우리가 구해내면은 저게 학습이 됐구나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합니다. 오차의 역전파 계산하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실제로 그거를 계산으로 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들이 입력값에다가 가중치를 곱하고 그 다음에 바이어스를 합하면 이렇게 돼요. y는 ax 플러스 b. 이게 가장 노멀한 식입니다. 표준화되어 있는 식이죠. 가중치를 곱했고 x 입력에다가 가중치를 곱했고 바이어스를 더한 거죠. 그래서 y 값을 구해줬는데 y 값이 0이 넘으면은 y 값이 0이 넘으면 1을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0을 출력하는 게 우리 머리가 그렇게 되어 있죠. 뉴런이 어떤 데가 입력이 들어왔는데 가중치가 뭐 10, 그다음에 그 바이어스가 B인데 뭐 100 이렇게 되는데 그게 0이 넘는지 1이 넘는지만 내가 딱 기준을 해주면은 뭐 0보다 넘으면 1, 0보다 안 넘으면 이제 그렇지 않으면 뭐 0 이렇게 써놓으면 이제 그걸 우리가 결과를 내가 냈구나, 출력을 줬구나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순전파 과정이라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차가 생겨요. 어떻게 오차가 생기냐면 내가 임계치를 넘었어요. 0을 넘어가지고 1이 딱 나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원래 출력이 0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전에 뭔가 계산을 잘못한 거지. 그 계산이 뭐겠어요? 우리가 추정하는 거는 요건 거죠. A하고 B를 잘못 곱해준 거예요. 가중치를 좀 잘못 곱했고 또 바이어스를 또 너무 크게 할 수 있거나 작게 한 거예요. 저거 고쳐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뭘 보고? 오차가 생겼으니까. 그럼 어떻게 고칠 거냐?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해라. 근데 이제 오차를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미분을 구해가지고 미분값이 적어지는 그런 형태를 취한 거죠. 그래서 출력층의 가중치를 수정하고 또 은익층의 가중치를 수정해서 결과를 얻으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배우려고 하는 딥러닝의 전체적인 그 가중치와 바이어스를 업데이트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오차가 줄어들지 않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쭉 다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쭉 가는데 사실 여기 있는 이 용어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어. 조금 이게 뭐 제가 저자가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여기는 이게 아니고 이제 L이라고 해서 이제 오차가 얼마나 나왔다라고 이제 입력이 되는 거고 그 오차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노드 사이에서 걸려 있는 그 값에 대한 변화량 이제 말씀드리면은 그 값에 대해서 변화되어 있는 미분한 값이 어떻게 이제 그 노드에 있는 값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이제 그렇게 돼서 결국에는 맨 밑에서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전파가 되는데 이건 여기는 이제 L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 T에 대해서 Z를 미분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Z 자체가 T의 함수로 되어 있으니까 T를 한 번 더 미분해주는 이게 이제 체인룰이 되겠죠. 다 체인룰이 되는데 이 그림에서 이제 그 부호는 조금 더 고민을 좀 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부호보다는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좀 보고 또 저자가 생각한 게 있어서 이게 쓰셨을 텐데 제가 뭐 함부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금은 그런 식의 내용들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결론을 말하면 주어져 있는 원래 출력값에 해당하는 거에 오차를 다시 다 오차하고 그 다음에 그 미분에 해당하는 값, 그 단계의 노드에 걸려 있는 그 함수, 가중치, 바이어스에 대한 그 미분 값을 곱해서 계속해서 전파시켜 나간다. 이렇게까지만 정의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차 역전파는 오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가고 바로 앞에, 그러니까 뒤에서부터 오는 거죠. 바로 앞에 가중치를 이렇게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겁니다. 가중치를 수정할 때는 이제 편미분 값에다가 오차를 곱해가지고 이제 한 단계씩.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출력층에서 은익층으로 가고 또 하나 위에 있는 은익층으로 가고 이제 맨 마지막에 입력까지 이제 가는 거고요. 편미분이 쓰인 이유를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까 이제 우리 편미분 얘기도 했었는데 편미분을 써서 이제 딱 보면은 되게 좋은 게 내가 지금 딱 보고 싶어하는 그 컴퓨테이셔널 그 그래프에서 보면은 내가 딱 그 정의되어 있는 데이터 플로우가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 그 노드를 딱 보면은 내가 원하는 것만 미분하면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건 미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상수로 보고 내가 딱 여기서 내가 지금
가중치에 대해서만 최소 오차를 최소로 줄이는 가중치를 내가 구하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A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죠. Y는 AX 플러스 B인데요. 사실 X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X, Y는. 지금 모르는 게 오히려 A하고 B예요. 모르죠. 우리가 어떤 직선을 그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나는 A에 대해서만 알겠다 그러면은 이 Y를 뒤에 A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되는 거죠. 미분해주면 미분 계수가 나올 거고 미분 계수가 나오면 그거를 줄여나가는 미분의 값이 줄여나가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면 된다. 또 마찬가지로 B도 이제 그렇게 구하는 거고 이런 것들을 쉽게 구할 수 있는 오차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은 미분을 통해서 알 수 있다. 미분의 기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어렵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도 예제를 한번 보면서 좀 수월하게 수월하지는 않지만 조금 이해를 좀 돕겠습니다. 오차의 역전파를 봤을 때 덧셈은 좀 수월해요. 덧셈은 수월한데 여기 보시면 Z가 있는데 X 플러스 Y로 되어 있어요. X가 있고 Y가 있고 더하기로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역전파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 여기 이제 X 값은 2하고 Y 값은 6이 됐고요. 근데 X 더하기 Y는 당연히 우리가 8이라는 거 알 수 있죠. 순전파에 대한 내용입니다. 더하기 했으니까 저렇게 됐구나. 이제 역전파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전파를 이제 하려 그러면 일단은 각각에 대해서 미분한 값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랬죠. 그 노드에서 미분값을 구하려면은 x 더하기 y가 있다 보니까 거기는 당연히 내가 그 관심 갖는 그 데이터에 대해서만 돼야 되니까 각각의 x, y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일변 함수가 아니잖아요. 다변 함수가 되는 거니까 각각을 편미분합니다. 하나는 x에 대해서 z를 x에 대해서 미분해 놓고요. 그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해 놓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x 더하기 y니까 각각을 편미분하면 이제 상수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출력값이 나왔어요. 최종 출력값이 나왔는데 최종 출력값이 나온 다음에 그 최종 출력값 로우라고 로스거든요. 이제 오차인데 오차의 값이 딱 나왔어요. 오차의 값이 1.5가 나온 거예요. 오차가 1.5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역전파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역전파로 이렇게 전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더하기 함수는 되게 쉬워요. 왜냐면은 역전파를 할 때 이쪽 위에 있는 그 플로우로 타고 이제 역으로 가는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 더하기에서 1.5하고 그 다음에 뭐랑 곱해준다 그랬어요. 여기 있는 우리 구한 미분값이 1이었잖아요. z는 x 플러스 y였는데 그 각각을 라운드 x, 라운드 z 한 거랑 라운드 y, 라운드 z 한 게 둘 다 1이었잖아요. 그 미분한 값하고 내 로스 값, 오차 값 하고 이제 곱해주라 그랬으니까 이게 1.5에다 1을 곱해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시키고 또 z에다가는 또 라운드 z에다가는 그 아까 말한 1에다가 또 이제 1.5를 곱해서 이제 해주니까 이거는 되게 쉽구나. 그냥 각각에 대해서 그냥 각각을 미분한 데다가 오차만 곱해주면 뭐 그냥 그렇게 수월하게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곱셈은 좀 달라요. 이제 곱셈은 좀 달라지죠. 이제 벌써 느낌이 딱 오시죠? x에다가 y를 이제 들어왔는데 곱했어요. 곱하다 보니까 그러면 x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잘못됐네. 이거 곱하기네. z는 x, y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아까도 기계적으로 한다 그러면 라운드 z를 해야 되는데 x를 이제 그 항으로 봤으니까 y가 될 거고. 왜냐면 나머지는 이제 상수니까. 그 다음에 라운드 y를 하면은 라운드 z를 하게 되면 이제 x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구나. 요거 먼저 기억해 두세요. 먼저 값을 2하고 6을 넣었어요. 그럼 곱하기 하면 12가 되죠.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역전파니까 각각을 미분하니까 x에 대해서 미분하면 y가 나오고 y에 대해서 미분하니까 x가 나온 거죠. 그래서 우리 앞서 설명드린 대로 여기 있는 로스, 이 L은 로스예요. 오차를 미분한 거죠. 오차를 미분한 값이 1.5예요. 아까처럼 똑같이. 그럼 1.5에다가 곱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여기 이제 1.5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y가 뭐냐면은 사실은 라운드 z분의 라운드 l하고 요 y는 뭐냐면은 라운드 그 x분의 라운드 z가 된 거죠. 이렇게 지워지는 거니까. 요거 아까 구했잖아요. 요 값이 아까 바로 y였죠. 그러면은 1.5에다가 y에 있는 값을 또 이제 우리가 곱해야 되는 거죠. y가 아까 6이었어요. 곱하기 6이 되는 거고 바뀌어요. 여기서 이제 답은 바뀐다는 걸 알려고 싶은데 여기는 2를 곱하게 돼요. 그래서 값을 각각 9하고 3으로 이제 업데이트 시켜주라는 거죠. 아까는 2하고 6이었어요. 이제 그 x와 y를 9하고 3으로 해야 그래야지만 저 1.5라고 나온 그 로스 값, 오차 값이 줄어든다. 이제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이제는 조금 더 확장된 겁니다. 여기 더하기로 하나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곱하기까지 같이 있네. 여기는 벌써 기억이 나요. 여기는 뭐냐면은 그냥 그 여기 값에 어떤 값이 나왔으면은 그 값하고 여기 미분한 값에다가 곱하기해서 그냥 각각을 곱해주면 되는 그런 형태가 됐을 건데 문제는 지금 빨갛게 되어 있는데 생각하지 마시고 그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가 만약에 이렇게 빗금 쳐져서 모른다. 모르는 값이다. 이렇게 제가 닫아 놓을게요. 모른다고 하면은 Q하고 Z가 있네요. 곱하기야. 아까 했을 때 이 Z에 있는 값을 여기다 곱해줬고 Q에 있는 값을 여기다 곱해줬어. 상대로 크로싱 되어 있는 게 있었죠. 그걸 저희가 한 번에 할 겁니다. 한 번에 해낼 거니까 그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만 먼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쭉 보죠. 플로우를 쭉 보니까 마이너스 2하고 5고 그 다음에 4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근데 여기는 그냥 x 더하기 y로 되어 있어서 두 개 더하면 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4를 곱해서 이제 12가 나왔네요. 이건 이제 순방향으로 나온 결과가 돼서 12다. 그런데 해봤더니 저희가 이제 요건 이제 좀 잘못된 건데 이제 여기 L 이렇게 하는 게 맞죠. F로다가 로스를 이제 우리가 구해봤더니 로스가 이제 얼마가 나오면 그 로스에다가 이 아까 Q하고 Z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Q하고 Z는 편미분을 만약에 Q에 대해서 F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는 Z가 나오고요. 여기 있는 값이 나왔죠. 그 다음에 이 밑에 있는 거 F를 우리가 G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Q가 나왔어요. 아까 우리 X, Y는 Z로 했었을 때 라운드 X에 라운드 G를 하면 Y가 나오고 라운드 Y에 라운드 Z를 하면은 X가 나오잖아요. 이 곱하기는 상대적으로 반대에 있는, 그러니까 상대방에 있는 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X랑 Y는 되게 쉬웠죠. 그냥 X 더하기 Y였으니까 그 각각을 그냥 X랑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둘 다 1인 거죠. 다시 말하면은 Q가 X 더하기 Y였는데 각각을 뭐 라운드 X에다가 라운드 Q를 하게 되면은 이거 뭐 1이죠. 뭐 뒤에는 0인 거고 또 라운드 Y에다가 라운드 Q를 하게 되면 Y에 대해 이건 상수니까 그냥 끝나는 거고 Y에 1이 되는 거고. 그럼 전체적으로 이렇게 싹 곱해지는 그런 형태를 전체적으로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라운드 X 뭐라 그러죠? 결국에는 저희 이 1이 저거였어요. 라운드 F에다가 라운드 L 로스 값. 그럼 1하고 1이 이제 우리 나왔고요. 이제 그 오차가 1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럼 그거랑 여기 있는 Q에 있는 값을 곱해야 되는데 어떻게 곱하는 거였어요? 우리가 여기 있는 X 값, Z 값을 곱한다 그랬죠. Z에 있는 값하고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식을 쓴다 그러면은 앞서 있는 앞 페이지를 만약에 보시게 되면은 아실 텐데 Z의 값에다가 라운드 F, 라운드 L을 이제 곱해주는 형태가 되는 거니까 Z의 값이 4였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로스가 1이었으니까 4 곱하기 1 되니까 이제 4가 됐고요. 반대로 여기는 Q를 곱했었죠. Q에다가 라운드 F에 라운드 L을 한 거죠. 그럼 결국에는 Q가 3이었으니까 3 곱하기 1 이렇게 돼서 이제 여기 3 빼기가 3이 되는 것들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쉬웠죠. 여기는 이제 4가 나왔잖아요. 4가 나오면 둘 다 각각이 1이었잖아요. 둘 다 각각이 그 편미분을 하게 되면 XY는 1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잘 기억이 안 나시죠? 라운드 X에 라운드 Q를 하게 되면은 1이고 또 라운드 Y에
라운드 Q를 하게 되면은 1이니까 그 1에다가 4를 다 곱해서 4하고 4가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노드들이 다 결과가 다 업데이트가 된 거죠. 그림으로 보면은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거 다 나와 있는 거죠. 1이 상륙값이 1이 나와서 서로 맞바꾸고 곱하기이기 때문에 Z값이 1로 갔고 그 다음에 Q값이 1로 내려와 있는 서로 맞바꾼 그런 형태가 됐고 더하기는 그냥 요 출력으로 나와 있는 값들이 그냥 바로 그 값으로 그냥 곱하기가 1이었으니까 그냥 전해지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아까 이제 곱하기만 설명드린 거 이제 나머지 더하기는 이제 이 값이 그대로 전달되는. 왜냐면 얘가 x 더하기 y였으니까 더하기였으니까 뭐 곱하기 되어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 q가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너무 어렵죠? 너무 조금 생소하고 어려운 부분인데 이 부분들은 조금 한번 오차의 역전파가 저런 식으로 되는구나. 다시 말씀드리면 로스, 오차. 내가 원래 계산되어 있는 거 말고 내가 받은 실제 데이터하고 내가 추정하려고 하는, 내가 그 추측해내려고 하는 그 데이터하고의 차이가 생겨났는데 그 차이를 어떻게 이제 그 기존에 있는 노드에다가 전달을 할 것인가 라는 건데 방법은 오차에다가 그 노드를 지나가면서 어떻게 곱하기를 해줘야 되냐면은 미분값을 오차랑 곱해서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 단계 또 업데이트 해주고 그래서 끝에서부터 하나씩 순차적으로 다 출력단까지 출력 전까지 하는 입력은 저희가 할 수 없으니까 입력 전까지를 모두 다 노드를 업데이트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오차 역전파라고 한다. 이 부분만 잘 기억해 놓으시면 다음에 우리가 뭐라 해야 되나요? 미분 이런 설명들 할 때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 인공지능 할 때 이게 너무 좀 요번 첫 수에는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이거를 하게 돼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미안하네요. 이게 길어진 내용들이 있어서 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